오늘은 제가 깃랩 세팅 해놨죠. 깃랩 세팅을 해놓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안 개발할 때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깃 자체에 대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워크플로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앙 집중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SVN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마우스 커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직접 화면에 올리시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중앙 레파지터리 하나를 가지고 모든 개발자들이 거기에다 붙어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팀이 작거나 이미 중앙 집중 시기에 적응한 상황에 유용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바꾸기로 한 마당에 또 똑같은 방식을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일단 이 방식은 추천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통합관리자를 하나 두고 하는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공식 저장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발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개발자들이 개개인의 이제 레파지토리를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깃랩이나 깃허브에서는 포크라고 하는데 포크 레파지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레파지토리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개발자들은 자기 것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수정한 내용이 그 중앙 저장소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땡겨와가지고 자기 로컬에서 머지를 한 다음에 자기 포크한 레파지토리에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인터그레이션 매니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작업 다 됐으니까 여기다 머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깃허브에서는 풀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깃랩에서는 이제 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를 이렇게 날리게 되면 메일이든 뭐든 통합 관리자한테 가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중앙저장소에 이제 커밋을 합쳐주는 거죠. 깃랩 자체적으로 오토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 인터그레이션 매니저 워크플로우가 이제 개개인의 저장소에서 개발자들 작업 진행한 다음에 통합관리자에게 머지 리퀘스트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기여자, 그러니까 각 개발자들과 통합관리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서 제안을 드리는 방식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통합관리자 방식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중앙저장소 있는 건 동일하고 각 개발자들의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또 이제 개발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아까는 이제 통합관리자가 한 명이었지만 통합관리자가 이거 같은 경우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통합관리자들조차도 디텍터한테 다시 머지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합쳐주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뎁스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방식은 이제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 같이 이제 수백 명 개발자가 작업하는 방식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워크플로우 깃 가지고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드렸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이제 변형된 워크플로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차차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 주제인 깃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깃랩이라는 녀석을 다시 보면요. 네, 별도의 마우스가 안 나오네요. 네, 그냥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자체적인 서버에다가 이제 보안상 자기들 코드를 이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자기 서버에다 설치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깃 관리, 그러니까 뭐 레파지토리 생성이라든가 그리고 깃 사용자 추가라든가 뭐 그런 관리들을 이제 웹 U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툴이고요.
그리고 이슈 관리라든가 이제 라인 코멘트 지원하고 이제 위키 페이지를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별도의 이제 페이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각 프로젝트 멤버들한테 메일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코드 리뷰를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제 코드 리뷰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약은 이렇고요.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깃랩 사이트는 이제 gitnap.ui.nhncorp.com이고요. 이제 처음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있는데 계정이 없으시죠?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사인업 눌러가지고 필요한 정보 입력하시고 이제 사인업 하시면 메일이 갈 거예요. 그래서 컨펌 메일이 가면은 컨펌 메일을 클릭하고 계정을 일단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그인을 하면 이제 기본적인 메인 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여기에 홈 있고 프로젝트 이슈, 머지 리퀘스트, 헬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퍼블릭 아리아. 이제 이 깃랩 안에 있는 퍼블릭 프로젝트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마이 스니펫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도 아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기록할 만한 소스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건 뉴 프로젝트고, 그리고 프로필 세팅은 뭐 말 그대로 개인정보죠. 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깃랩 로그, 예전에도 몇몇 분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깃랩에 있는 이제 기 사용할 때 계정 자체가 이게 아니라 이메일이거나 아니면 어카운트에 있는 요 정보거든요. 유저네임. 근데 몇몇 분들이 이 네임 자체를 계정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저네임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패스워드, 네,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 SSH 키, 디자인 뭐 그런 것들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뭐 입맛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노티피케이션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글로벌 세팅이. 그래서 계정을 생성하고 글로벌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들어와서 와치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제 제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다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한테 뭐 담당자를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커밋 머지 리퀘스트 날린 거나 그런 것들만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 멤버들이 코드 리뷰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냥 와치로 바꿔놓고 누구라도 머지 리퀘스트를 날리거나 하면은 그걸 메일로 받아보고 메일에서 눌러서 바로 그 페이지로 가서 코드 리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프로젝트별로 세팅도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뭐 입맛 따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프로필 사진 있죠. 이거는 이제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G아바타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 이메일 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그냥 이런 사진, 이제 내가 등록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도. 깃랩도 지원하고, 깃허브도 지원하고, 워드프레스나 뭐 그런 툴들도 아마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로필 사진 정도는 뭐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하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 구성은 이 왼쪽 부분은 이제 이 스토리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프로젝트별로 볼 수 있고, 그룹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뭐 그 프로젝트로 넘어갔을 때도 보통 비슷한 화면들이 다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요.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탭에서는 네, 관련된 프로젝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슈도 마찬가지고, 머지 리퀘스트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통합 관리자한테 이거 합쳐주세요라는 요청을 드리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메뉴는 그냥 히스토리를 보는 거니까요. 요거는 당장은 볼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샘플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멤버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합관리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이 통합관리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나 아니면 DL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아무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퍼미션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FE에다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뭐 이거는 보이는 레벨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뷰 자체가 퍼블릭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요. 자,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거대로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대충 세팅을 해볼게요. 저희는 SSH는 참고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HTTP로 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렵진 않죠. 어디 갔니? 자, 이렇게 해서 뭐 프로젝트 세팅이 끝난 거고요. 이제 퍼미션 관리를 해야겠죠. 이 퍼미션 관리는 이제 담당자들, 이제 통합 관리자, 특정 프로젝트 담당자가 할 수 있는데요.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멤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샘플 프로젝트 멤버는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FE 그룹에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룹 멤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뉴 프로젝트 멤버를 누르면 한 명씩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매번 프로젝트마다 저렇게 추가하긴 힘드니 임포트 프로젝트라는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전에 특정 프로젝트 멤버가 그대로 다른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냥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그 프로젝트 멤버들이 그 설정 그대로 다시 추가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멤버들을 항상 추가해야 된다면은 이제 그런 걸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임포트 하는 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디벨로퍼 이제 요 설정이 이제 권한들이죠. 권한을 보시려면 여기 링크를 눌러 보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의 권한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건데요. 게스트, 리포터, 디벨로퍼, 마스터, 오너가 있는데 아까 저는 디벨로퍼라고 지정을 해놨죠. 이분이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네, 푸시 논 프로텍트 브랜치까지 푸시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저희는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요. 네, 저희는 이거는 푸시를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마스터 레파지토리는 푸시를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있으면 아마 리포터로 막든지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애매한 내용이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또 못 날리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 프로젝트의 디벨로퍼에 대한 권한인 거지 어차피 저희는 포크를 한 레파지토리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권한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예 다 리포터로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포터로 다 내려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걸 가져다가 포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풀이죠. 땡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이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통해서만 코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통합 관리자에 의해서 그 코드들이 검증이 될 수가 있고 코드 리뷰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젝트마다 쓰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드린 게 그렇게 해서 뉴 프로젝트가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인터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코드 리뷰를 하는 단계가 딱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코드를 포크를 하고 그 포크한 레파지토리에서 코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머지 리퀘스트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메일로 알림이 오든지 할 텐데 그걸 보고 코드들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살펴본 다음에 이상 없다. 그럼 accept merge request를 눌러서 통합을 시켜주고 그게 아니다 라면은 코멘트를 달고 그냥 클로즈를 해버리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담당 개발자는 그 코멘트를 보고 뭐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다시 코밋 로고를 수정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머지 리퀘스트 날려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메인 마스터 레파지토리는 특정 정책을 결정을 해놓고 그 형태를 지키지 않으면 머지를 안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게 장점일 것 같고요. 이제 코드 로그, 커밋 로그라든가 코드들이 마음에 안 드는 코드 같은 거는 안 들어올 수가 있다. 코드 리뷰가 안 끝나면 안 들어올 수가 있다. 대신에 단점은 번거로운 거죠. 대신 번거로운 점이 제일 큰 단점인데요. 근데 처음 몇 번 정도만 번거롭다 뿐이지 이제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뭐 적응을 쉽게 하니까요. 그건 저는 솔직히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통합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끝이고요. 그럼 각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포크 레파지토리를 해요. 포크 레파지토리는 말 그대로 내 걸로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포크 레파지토리 있죠.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 거 계정 밑으로 샘플 프로젝트가 포커가 돼서 들어와요. 요거 자체는 이제 모든 다른 프로젝트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좀 전에 제가 통합관리자로 만든 거죠. 저는 개발자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따로 만들게요. 이 프로젝트를 디벨로퍼 1이라는 사람이 클론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커밋을 했죠. 그리고 이분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자체 레파지토리에다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이제 이게 푸시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실제 마스터 레파지토리랑 이 포크 자체는 틀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포를 해도 돼. 그럼 머지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긴 제거 프로젝트죠. 요거에 마스터 브랜치를 좀 전에 커밋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눌러보면은 어떤 부분이 수정됐고 어떤 코드가 추가됐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머지를 어디다 할 거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FE의 샘플 프로젝트에다 머지를 저희는 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달아도 되고, 이제 메시지를 달아도 되고, 특정 태스크를 달아도 되고, 뭐 이건 쓰기 나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 날리게 되면 끝이에요. 그럼 보시면 FE의 샘플 프로젝트에 머지 리퀘스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 accept merge request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동, 말 그대로 자동으로 머지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아닐 경우에는 이걸 눌러보면은 수동으로 그걸 합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그럴 경우죠. 자동 머지 리퀘스트를 자동으로 머지를 하게 되면 커밋 로그 자체가 자동으로 생겨가지고 약간 보기 싫은 형태의 로그가 남게 되는데, 그것도 용납을 못하겠다 하시면 직접 통합 관리자께서 직접 이걸 수동으로 머지를 해주시면 원하는 대로 커밋 로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게 있는 것 뿐인 거고, 그리고 컴플릭이 났을 경우에도 이게 버튼이 안 뜨고 이런 형태로 뜨게 될 거예요. 컴플릭을 해결을 해달라라는. 근데 일반적으로 컴플릭이 났다는 거는 프로젝트 운영 자체를 조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라든가 분명 푸시를 하려면 최신 코드를 땡겨가지고 업데이트를 자기 자신이 머지를 한 다음에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컴플릭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컴플릭이 났다는 거는 이제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게 머지 리퀘스트가 한번 쌓였는데 네. 관리자가 바빠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머지 리퀘스트가 계속 쌓였어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어차피 그 머지 리퀘스트가 쌓였다는 소리는 이게 안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안 합쳐진다는 거는 첫 번째 머지 리퀘스트를 네. 리모트 마스터에서 합친 다음에 그거를 다른 개발자들이 땡겨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 머지 리퀘스트가 관리자가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 해준 상태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머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생기는 게 맞는 거죠. 작업 통합 관리자가 머지를 안 해줬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되는 거지만, 그게 바빠서가 됐든 아니면 코드 리뷰 중이 됐든 어쨌든 이유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듈, 예를 들어 그 머지가 필요한 모듈이다라면은 그 프로젝트 멤버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시스템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다시 하나, 좀 전에 위에 게 이제 프로젝트를 포크를 한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어사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저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아마 깃랩 자체 버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포크를 했으면 그 포크한 프로젝트의 멤버들이 나와서 그 포크한 프로젝트의 어떤 담당자한테 나 이거 합쳐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본 게, 제 거 프로젝트에 가서도 멤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임포트 프로젝트 멤버죠. 저는 FE의 샘플 프로젝트를 그대로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겠죠? 그럼 머지 리퀘스트를 할 때 여기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훈민 대리님한테 제가 이거 코드 리뷰랑 뭐 이제 머지 해주세요 라는 머지 리퀘스트 날리겠죠. 그러면은 훈민 대리님이 이걸 보고 머지를 해주시는 거죠. 일단 머지 개발자가 해야 되는 작업들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 프라이빗 세팅이라고 해서 로컬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게 클론 포크 레파지토리. 저희가 클론한 레파지토리를 로컬로 받아와야겠죠.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그걸 받아오는 작업을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 게 애드 리모트 업스트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퍼블릭, 여기가 포크된 레파지토리고요. 이게 로컬이에요. 근데 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 변경된 사항을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거를 클론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트는 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모트는 수동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업스트림이라고 보통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엔드 리모트 업스트림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지금 제가 포크 받은 URL밖에 없죠. 근데 여기다 업스트림이라고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FE의 샘플 프로젝트를 리모트로 추가를 할 건데요. 업스트림이란 리모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업스트림이라고 생겼죠. 이게 뭐 하는 거냐? 간단해요. 저희가 SVN 쓸 때도 커밋이나 푸시하기 전에 업데이트 바꿔 푸시하죠. 그거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단 아까 머지 리퀘스트는 합칠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합쳐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 테스트 코드라고 수정이 됐죠. 아까 없던 게. 그리고 뷰 누르면 뷰도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은 편의를 위해서 직접 수정을 할게요. 이제 개발자 2번 개발자가 수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변경이 된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포크 레파지토리를 보면 거기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제 건 여전히 테스트 코드죠. 근데 이거를 네,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땡땡. 잘 안 당겨지네요. 이럴 땐 ID 툴을 도움을 받을게요. 유저가 맥에서 유저 디렉토리가 어디 있나요? 디바이스 하드디스크 정한 메뉴 일단 얘를 열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풀을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스트림을 등록한 게 있고 이걸 선택을 해서 풀을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풀 땡겨서 이제 실제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아까 수정한 내용이 땡겨졌죠. 그리고 나는 또 수정을 할 거예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한 내용을 나는 다시 반영을 하고 싶은 거죠.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이거는 위에서 땡겨온 내용.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수정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푸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푸시가 됐네요. 자, 보시면 다시 아까 수정한 내용 제가 반영됐죠. 그러면은 이제 작업 내용을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또 푸시를 해야겠네. 아니, 머지 리퀘스트를 해야겠네요. 그럼 다시 아까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뭐 파일 하나 수정하고 머지하고 푸시하고 그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 태스크 때문에 많은 커밋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들이 다 되고 로컬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보다는 귀찮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작업 끝나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 합치는 거죠. 다시. 이거는 뭐 똑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지 리퀘스트까지 날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커밋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커밋이 여러 개일 경우 여기에 쭉 리스트가 나오고 각각의 커밋들을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뭐가 수정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diff를 누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수정됐는지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여기서 코드 리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필요하시면은 뭐 코드 리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지난번에 우영이 씨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 뭐 코드 리뷰를 해서 쭉쭉쭉쭉 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코드 리뷰는 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코드 리뷰,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것들 코멘트 정도? 여기서 토론하는 장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모트 업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 지금 디플로이까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보시면 순서가 일단 업스트림에서 풀을 땡겨와서 로컬에 합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리라이팅 히스토리라는 거를 추가한 이유는 커밋 로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제 git 자체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리라이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수정하고 첫 번째 커밋을 했어요. 네, 커밋 됐죠. 커밋 된 거고 커밋 된 거죠.
그리고 또 수정을 했어요. 여기서 로고를 보기가 좀 힘드네요. 보시면 지금 업스트림 기준이 이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요거랑 요걸 커밋이 지금 테스트로 지금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합쳐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리베이스를 써도 되더라고요. 리베이스를 써서 이걸 보시면 인터랙티브 모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현재 커밋 기준으로 저는 바로 전 거를 합치고 싶어요. 두 개예요. 두 번째 것까지 합치고 싶은 거죠. 그럼 보시면 커밋 1번과 2번을 합치는 작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픽, 유즈 커밋, 뭐 스쿼시드 뭐 이런 거 명령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커밋 1번과 2번을 합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리베이스 이제 방금 스쿼시라는 녀석으로 바꿨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소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픽이라는 녀석이 그 메인이 되는 녀석, 그리고 스쿼시가 이제 서브 그것들을 합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커밋 로그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커밋 로그가 쭉 쌓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들이 다 여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커밋 로고를 쓰면 되거든요. 커밋 3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1번과 2번이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커밋 로그를 정리를 하고 이거를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개발자들이 얼마나 커밋 로그를 정리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스터 레파지토리라든가 그런 의미 있는 커밋 로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으로 뭐 결정해봤자 안 되는 부분이고, 개개인들이 좀 이제 이런 거의 중요성, 커밋 로그의 중요성을 좀 파악을 한다면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포크 커밋 3라고 추가됐죠. 제가 커밋 1과 커밋 2는 합쳤기 때문에 없고, 커밋 로그에는 커밋 3라는 녀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또 작업 완료 다 했으니까 그냥 요청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수정 안 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머지 리퀘스트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충돌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머지 리퀘스트가 여러 개가 쌓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는데 컴플릿이 날 것 같은. 네, 신기한 거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아마 이 기존에 머지 리퀘스트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그냥 반영이 돼요. 볼까요, 다시? 네, 업데이트. 그러니까 아직 커밋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 커밋이 안 하고 리드미 파일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아까 날려놨는데 아직 통합이 안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뭔가가 수정이 또 일어나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머지 리퀘스트 날릴 필요가 없는 거죠. 통합 전에는. 근데 그 리퀘스트 작업을 이루어져야 얘가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푸시까지는 해야겠죠. 아니요, 뭐 리퀘스트까지는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 내용이 머지 리퀘스트에 가 있다. 그러니까 커밋 3라는 커밋이 이미 요청에 가 있는 상태니까 취소가 된 거죠.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방금 같은 그런 화면을 안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 통합 안 됐을 거니까 그냥 나는 푸시만 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 써봐야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푸시를 포크 리파지토리 쪽으로 했죠. 그리고 새로운 머지 리퀘스트를 날려야 되는데 좀 전과 같은 경우라면 이미 머지 리퀘스트를 날렸던 게 있고 그 내용에서 플러스 알파가 해서 또다시 푸시를 했다면 통합 전에는 그게 자동 반영이 된다 라는 점이고, 통합이 이미 된 다음이라면 풀을 땡겨서 또 머지를 한 다음에 해야겠죠. 네,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게 디플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멤버들, 이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나가 다 되겠죠. 그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그냥 프로젝트 소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스끼리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스 볼 수 있다는 건 뭐 말 그대로 이런 거 열어보면 내용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큰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네, 그냥 히스토리 같은 건 쭉 볼 수 있고 해당 파일에 대해서 가장 최종 커밋이 뭔지 코멘트들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에 수정됐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코드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붙여놨던 뷰라는 녀석인데요. HTML이나 그냥 일반적인 마크업 그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돌아가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단 PHP는 렌더링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계속 고민 중이니까요. 여기 있는 주제랑은 별개의 문제니까 나중에 하기로. 그리고 인덱스 파일이 언제 수정됐는지를 보고 싶으면 히스토리를 봐도 되고, 그럼 이 파일이 인덱스 파일이 수정된 커밋들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이거 내용이 좀 커서, 수정 내용이 좀 커서 클 경우는 이걸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깃랩 자체적인 한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받아볼 수는 또 있어요. 다운로드를 따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열어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크다, 그러니까 UI가 처리를 못 해준다 라면은 저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밋, 여기 커밋 보시면 커밋 히스토리가 있고 여기에는 컴페어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적 커밋부터 언제적 커밋까지 비교를 하고 싶다 라는 설명이고요. 마스터랑 방금 전 거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 헤드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대서 쓰는 그런 문법들이니까요. 그것들 알고 계시면 여기다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덩치가 커서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패스할게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멤버들은 그냥 깃랩을 활용해서 필요한 해당 파일들이 뭐가 있고 로고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작업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 탭이라든가, 저거 양이 커서 오류 난 거예요. 네트워크 탭이라든가 그러면 그래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로 훈민대리님이 작업한 내용,
그리고 제가 작업한 내용, 김건대님 작업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은 이제 살펴본 만큼 의미 있는 정보들은 본인들이 이제 추출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